질량이 같은 두 개의 물체가 관성 모멘트가 I고 반지름이 R인 제자리에서 회전만 할 수 있는 도르래를 통해서 그림과 같이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평면상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매달려 있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올 경우 줄이 도르래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줄은 도르래를 회전시키면서 움직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도르래 정지 상태에서부터 회전하기 시작하겠죠. 도르래가 일정한 각각 속도를 가지고 정지 상태에서부터 회전하기 시작해서 91ms라는 시간 동안 0.13 라디안 회전한다면 도르래 각각 속도의 크기,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줄에서 장력의 크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그려보면 수평면상의 물체와 도르래는 줄의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죠. 도르래가 줄을 통해서 수평상의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수평상의 물체도 줄을 통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줄의 질을 무시하게 되면 두 힘의 크기 똑같죠. 비슷하게 도르래와 매달려 있는 물체는 줄의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도르래가 매달려 있는 물체를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매달려 있는 물체도 줄을 통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여기도 줄의 질을 무시하게 되면 이 두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근데 도르래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도르래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와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가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두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가 같으면 도르래 회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를 T1,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를 T2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상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매달려 있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르래가 어떻게 회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회전해야 되죠. 도르래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은 T1이 T2보다 더 커야 한다는 뜻합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물체에 중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평면상에 있는 물체는 수평면으로부터 마찰을 받는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찰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상의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평면상의 물체 안에서는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 항력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수평면상의 물체 안에서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밑으로 내려가는 매달려 있는 물체 안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먼저 매달려 있는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g면서 플러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1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매달려 있는 물체의 가속도를 a1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매달려 있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은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a1에다가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두 개의 힘이 작용하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2면서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면서 마이너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마찰력입니다. 수평면상의 물체의 가속도를 A2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A2에다가 수평면상의 물체의 질량 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수평면상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간 만큼 매달려 있는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말은 두 개의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걸 뜻합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A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달려 있는 물체의 가속도 A1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A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 다음에 수평면상의 물체의 가속도 A2는 가속도의 크기는 A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래서 A1과 A2를 플러스 A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래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래에 한해서는 토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는 크기가 T1, T2인 장력에 의한 토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도르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도르래가 회전하는 방향을 회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크기가 T1이 장력에 의한 토크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T1인 장력은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고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죠. 이 각이 90도죠. 각이 90도인 특수한 경우에 토크의 크기는 T1의 크기에다 반지름 바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도르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고 하죠. 그 다음에 크기가 T2인
장력에 의한 토크, 크기가 T2인 장력은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고 회전 측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이 90도죠. 크기가 T2인 장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 T2에다 반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도르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들에 의한 R자 토크입니다. R자 토크는 각 가속도에다가 관성 모멘트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근데 도르래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일정 각가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데 91ms 시간 동안 0.13 라디안 회전했다면 도르래의 각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가 등 각가속도 운동한다면 시간을 0초에서 t로 변했을 경우에 각 변이 각의 변화량 델타 시타는 t = 0일 때 각속도에다 t 곱한 것, 그러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알파 t 제곱한 두 개 항을 더해버리면 되죠. 근데 도르래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91ms 시간 동안 0.13 라디안 회전합니다. 각 가속도가 이렇게 되죠. 알고 있는 값 다 대입해서 도르래의 각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31.4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됩니다. 수평면상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매달려 있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올 경우 줄이 움직이면서 도르래의 가장자리를 회전시키게 되죠. 이 말은 두 물체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 A는 도르래의 가장자리에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도르래의 가장자리에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 가속도에다가 반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와 도르래의 각 가속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도르래가 갖는 각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럼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 가속도 알파에다가 반지름 곱해버리면 됩니다. 0.745m/s 제곱. 가속도의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여기 대입해버리게 되면 줄 중에 줄의 이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 T1 정할 수 있습니다. T1이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있는 값 다 대입해서 구해보게 되면 51.6N 됩니다. 근데 수평면과 수평면상의 물체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T2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T1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대입해서 T2 구해보게 되면 55.1N 됩니다. 그럼 T2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 식에서 수평면과 수평면 사이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마찰력의 크기 정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게 되면 50.4N 됩니다.